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음주운전으로는 3번은 적발돼야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옛날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처벌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오늘도 무사운전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YK교통의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에 2번만 단속되더라도 2년 이상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이 굉장히 강화된 거죠. 즉, 이제는 이진아웃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적발되면 무조건 불구속일까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죄는 단 한 번만 걸려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0.08%를 넘어가면 훨씬 처벌도 강화되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2%를 넘어가면 이제는 음주운전에 2번 이상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나 한 2번째 정도까지는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바로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음주 단속에 쓰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 측정기, 2번째는 체혈 측정입니다. 이 중에 어떤 방식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올까요? 정답은 체혈 측정입니다. 사실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다루냐고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다음에 호흡 측정을 해서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면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술을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이 수치가 말이 됩니까? 혈액 측정 다시 해주세요. 하지만 10중 8구는 체혈 측정을 했을 때 알코올 농도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대개 술을 마신 다음에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는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는데요. 체혈 측정을 했을 때 하필이면 상승기였다. 이러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높은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의뢰인은 호흡 측정으로 0.08% 수치가 나왔는데 체혈 측정을 요구하고 바로 0.18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단속에 걸려서 당황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억울한 마음까지도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둘 중에 낮은 수치로 의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체혈 측정 한번 해버리면 빼박입니다. 참, 이런 괴담도 있습니다.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슈크림빵을 먹고 호흡 측정기를 불거나 아니면 가그린을 하고 측정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정도로 나왔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체혈 측정을 하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미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사실 아니고요. 음주운전죄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거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만 음주운전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든 어디든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그맨 이창명 씨 음주운전 사고 아시죠? 음주운전하고 가드레일 들이받은 다음에 그냥 도망가서 나중에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무죄를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물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망가서 술이 깨버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술집 CCTV나 아니면 같이 술 마신 다른 사람의 진술이 있더라도 이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나중에 측정한 수치를 역추산해서 실제 운전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냐를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이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도 간혹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주운전의 혐의를 벗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처벌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고 현장에서 가드레일이 부서졌거나 가로수가 넘어졌거나 혹은 차의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버렸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뻔히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 심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 후 미조치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사망케 하였다면 자, 이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일명 뺑소니가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에 꿀잠 콱 자고 나서 다음날 출근을 위해 차를 몰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아침 음주 단속, 일명 숙취 단속이라고 하는 음주운전 방식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컨디션에 따라 알코올을 분해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아무리 푹 자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겠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발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까지 확인하셔야 진정한 도로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